주말이 시작되기 전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 그날 시황을 써드렸었죠. 하방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구간 깨지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관점대로 잘 흘러갔고, 아래 지지 받아줘야 하는 구간에서도 지지를 잘 받아주고 현재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중요한 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에 대한 개인적인 악재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홀더분들은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직 큰 흐름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보다는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저희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도록 네이버 카페에 이미지 형태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날 시장 흐름에 대한 해석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모두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소통방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차트부터 간단하게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1일에 올려드렸던 차트죠. 1번과 2번 추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1번 추세 돌파 이후 강하게 상승해주는 흐름을 기대해봤지만 그러지 못하고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RSI 지표를 근거로 브리핑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RSI 지표가 이전과는 다르게 확 꺾여서 내려온 게 보이시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만 보이는 부분인데,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거를 근거로 하락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기 며칠 전에 RSI 지표에 대한 강의를 라이브로 진행해드리면서 좋은 예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하락이 시작되면 여기까지는 열리게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락은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땐 하락하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는 위로 뚫어줘야 하는 구간이 두 군데가 생겼어요. 주황색 구간과 바로 그 위에 빨간색 구간이죠. 이 구간은 상승 이후 횡보하면서 지지를 몇 번 받아줬던 자리였고, 해당 구간들이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이 구간들이 지지가 아니라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다시피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를 뚫어준다 해도 그 위에 빨간 구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도 네이버 카페 시황에다가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완전한 상승장 흐름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주황색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가 첫 번째로 이뤄져야 하고, 두 번째는 빨간색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리플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도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차트인데, 초록색 구간 지지 못 받으면 아래 두 군데 구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빨간색 구간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 위에 주황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더랑 비슷하게 초록색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아까 이더리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 돌파한다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 나오고 있는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올 거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0.786 사이에서 캔들이 움직이면서 매물대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올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6월 20일 저점부터 7월 고점까지 가파르게 올렸죠.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어때요? 조정을 받을 때도 큰 폭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 위아래 무빙 치면서 매물대를 만들고 올리는 게 그림이 좋은 거예요. 초록색 구간 위로 올라타면 리플은 다시 우상향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급하게 상승하는 그림이 아니라면 피보나치 2 구간인 5.4달러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에 제가 소통방에 추가로 브리핑 올려드렸던 차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줘야 하고, 해당 추세 각도를 똑같이 저점에 대입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도 다시 한번 잡아드렸죠. 지금 크게 하락 채널 안에서 캔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채널 하단을 터치하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유턴을 해서 올린 모습은 상승 관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조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체킹해서 보면,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 이 빨간색 구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눌리는 흐름이 어디까지 나와야 가장 베스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건 바로 아래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추세를 빠르게 돌파해줘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루즈해진다면 단기적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패턴은 주로 하락형 패턴인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같은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패턴입니다. 결국 지지를 받던 구간이 뚫리게 되면 첫 파동의 크기만큼 1대1 비율로 하락하는 것을 이론적인 목표값으로 잡는데, 이런 흐름은 사실 안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빠지면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고 빨간색 저항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저항받는 흐름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뚫어졌던 하락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노란색 구간입니다. 여기도 앞에서 말했던 흐름처럼 비슷하게 흘러가줘야 하는데 여기는 뚫리면 아래 저점까지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을 예상하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되도록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나를 잘 체크해야 하고요. 관점을 브리핑하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이 하나 더 보이더라고요. 좋은 관점은 아닌데 그래도 말씀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하락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이 구간이 지금 지지를 받는 추세인데 사선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 위주로 체킹을 해봤고 뚫지 못한다면 오른 어깨가 완성되면서 다시 채널 하단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채널 하단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이 되는 건데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 어떻게 빠지냐? 넥라인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의 머리 깊이만큼 넥라인 아래로 빠지는 것을 이론적인 목표값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냐? 이더가 상승하기 전에 횡보를 하면서 위랑 아래로 한 번씩 털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위로 움직여주면서 털었던 자리와 딱 맞아떨어져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도 코인장이 계속해서 불장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락에 대한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지지 추세 차트에 하나씩 추가해 두시고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전 시황 올려드렸던 것도 이더 반등 흐름 나오고 있지만 파란색 구간에 대한 저항 나올 거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내리는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는 차분히 기다려보면서 신규 타점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 그때 신규로 타점 잡아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하고 무지성으로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장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 불장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상승장이 돌아오고 나면 그때 확인하고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썩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 코로나 때랑은 또 다르죠. 차라리 이번에 뭔가 큰 이슈가 터지면서 큰 하락이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가격에 우리는 매수할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나스닥도 단기 상승 채널을 만들고 움직이다가 하방으로 뚫리면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를 주봉상 체크를 해보면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점점 수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분출될지 사실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 패턴의 경우에는 패턴이 끝나고 하락할 확률이 70%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거시경제 전체에 큰 하락장이 찾아올 거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코인 시장에도 찾아올 겁니다. 당장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곧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소통방에다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고 모두 무료로 나누고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코미사와 함께 이 시장 즐기면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소통방 입장 링크 올려둘 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개인적인 이슈보다도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장 흐름인 건 맞지만 미리 체크하고 시나리오만 잘 세워둔다면 우리 모두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불장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